여러분, 강을 그냥 거대한 물줄기로만 보시나요? 만약에 마크 트웨인처럼 강을 살아있는 생명체,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로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미시시피 강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캐릭터, 그 일생에 대한 이야기죠. 자, 마크 트웨인이 직접 한 말로 시작해 볼게요. 이 강은 그냥 평범한 강이 아니래요. 모든 면에서 정말 특별하다고 했죠. 그럼 이제부터 그의 눈을 따라서 이 강의 특별한 여정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어떤 인물의 전개를 읽을 때처럼 우리 주인공 미시시피 강의 탄생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거대한 몸집을 가졌는지부터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주리강까지 포함하면 길이가 무려 4,300마일, 그러니까 거의 7,000km에 달해요. 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인 셈이죠. 근데 그냥 길기만 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구불구불한 강이기도 합니다. 보세요. 직선으로 가면 675마일이면 될 거리를 굳이 1,300마일, 거의 2배를 더 돌아서 가는 거예요. 진짜 변덕이 장난 아니죠. 힘은 또 어떻고요? 그냥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아는 런던의 템스강 있죠? 그거보다 물의 양이 무려 338배가 많아요. 독일의 라인강하고 비교해도 25배나 많고요. 유럽 강들은 그냥 명암도 못 내미는 수준이죠. 매년 멕시코만으로 쏟아붓는 진흙 양만 해도 4억 톤이 넘어요. 이게 감이 잘 안 오시죠? 이 흙을 뭉쳐서 쌓으면 가로 세로가 1.6km인데 높이가 73m나 되는 거대한 언덕이 생기는 거예요. 매년요. 어마어마하죠. 이 그림 좀 보세요. 이게 바로 미시시피 강의 가장 빛나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증기선들이 마치 우리 몸의 혈관에 흐르는 피처럼 이 거대한 강을 따라서 생명과 물자를 끊임없이 실어 날랐던 거죠. 근데 이 강, 성격이 좀 괴짜 같아요. 보통 강은 바다로 갈수록 넓어지잖아요. 얘는 반대예요. 오히려 더 좁고 깊어지죠. 그리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꾸 땅을 깎아내서 컷오프라고 불리는 지름길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마을이 강 건너편으로 이사가 있는 그런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강이 아주 깊은 과거, 그러니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던 그 길고 고요했던 젊은 시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인이 이 강을 처음 본 게 언제냐면 1542년이에요. 데소토라는 사람이었죠. 1542년. 생각해보면 미국 역사에서는 거의 까마득한 옛날, 고대사 같은 느낌이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데소토가 강을 보고 나서 다음 유럽인이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그 사이에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가 태어나서 평생 글을 쓰고 죽었어요. 그리고도 50년이 더 지나서야 다음 탐험가가 나타났습니다. 무려 130년 동안 이 강은 그냥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던 거예요. 마크 트웨인은 바로 이 지점을 정말 멋지게 짚어내요. 뭐냐면 이 강의 발견 자체가 우리도 역사가 짧지만은 않아 라고 말해주는 증거라는 거죠. 반짝이는 새것 같던 미국이라는 나라에 유럽 못지않은 깊고 오래된 역사의 향기를 더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잊혀졌던 강에 드디어 사람들이 다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하고 미스터리한 존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탐험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확 와닿지 않나요? 끝도 없이 펼쳐진 저 거대하고 신비로운 강,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저 조그만 카누, 저 작은 배에 몸을 싣고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었던 탐험가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당시 탐험가들이 느꼈을 그 막막함은 역사가 프랜시스 파크먼의 이 한마디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흔적이라고는 아주 희미한 자국조차 찾아볼 수 없는 고독.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고독이었겠죠? 그래서 이 강이 비밀을 푸는 과정이 한 번에 딱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 강 대서양으로 가는 거 아니야? 하고 추측만 했죠. 그러다 아니야, 캘리포니아만으로 가서 중국 가는 지름길일지도 몰라 하는 가설도 나왔고요.
그러다가 1673년에 마르케트와 졸리엣이 멕시코만 쪽으로 흐르네? 하고 알아냈고 마침내 1681년에 라살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내려가서 멕시코만으로 가는 게 맞다 하고 땅땅 증명을 해낸 겁니다. 정말 끈질긴 탐험의 결과였어요. 바로 이 장면이 그 대장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한 사람의 그저 나약한 인간의 목소리 하나가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왕을 위해서 동쪽의 에팔레치아 산맥부터 서쪽의 로키 산맥까지 이 어마어마한 땅 전부가 프랑스 땅이라고 선포하는 순간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강희 인생에서 가장 활기찼던 시절, 바로 성인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강이 거대한 상업 고속도로가 되면서 아주 독특하고 거친 문화를 만들어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강에서 본격적으로 상업이 시작된 건 바로 이 킬보트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배를 움직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보통 내기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바로 강의 첫 번째, 진짜 사나이들, 킬보트 사궁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일단 무례하고 배운 건 없는데 용감하기는 또 엄청 용감해요. 술고래에다가 노는 것도 엄청 거칠게 놀았죠. 싸움도 잘하고 겁도 없고요. 돈은 그냥 물쓰듯 썼고 또 이상하게 야만적인 장식구 같은 걸 좋아했대요. 허풍도 엄청 심했고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그러면서도 정직하고 한번 믿으면 절대 배신하지 않는 그런 충직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모순적인데 매력 있죠? 이들의 정체성을 딱 한마디로 보여주는 외침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훅! 나는 아칸소 황야에서 온 쇠로 된 턱에 노쇠를 받고 구리로 된 배를 가진 원조 시체의 제족이다. 정말 대단하죠? 이 길들여지지 않은 강의 야생적인 성격이 이 뱃사공의 외침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대체 어떻게 강이 그냥 흐르는 물 하나의 지형을 넘어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독특한 인격을 가질 수 있게 된 걸까요? 어쩌면 그 해답은 바로 이 책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크 트웨인, 그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거대한 강에게 목소리를 주고 그 안에 숨쉬는 영혼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준 사람이니까요.